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시면서 세상이 참 험해졌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예기치 못한 범죄나 갈등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 후유증 또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큽니다. 범죄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당장 이사비는 어디서 구하며 전세금 마련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6년 5월부터 정부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고 현실화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수백만 원의 이사비와 전세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 그리고 2026년 새롭게 바뀐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들을 아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위급한 상황에서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범죄라는 단어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 이웃 간의 보복 범죄, 그리고 전세 사기를 포함한 각종 재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웃이거나 면식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매일 밤 잠을 설쳐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막상 이사를 하려니 이사 비용에 새로 구할 집의 복비, 그리고 턱없이 오른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결국 무서운 곳에서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범죄 피해자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그동안 지원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사비 몇십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턱도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보조금 한도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는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사비 및 전세 자금 지원 한도 현실화입니다. 기존에는 범죄 피해자가 보복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받는 이사비 지원이 실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이사비용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복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주거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이사비가 실비 기준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할 때 필요한 전세 자금 지원 대출의 한도 역시 현재의 전세 시세를 반영하여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억 원 중반대까지 지원 가능해지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몇 푼 더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비 제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 생계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1회에 한해 약 350만 원 상당의 긴급생활비를 즉시 지급합니다. 이는 2026년 상반기 도실용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입이 끊긴 시니어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병원비 대기도 벅찬 상황에서 임대료나 식비 걱정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죠.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주세요.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범죄 피해 구조금도 현실화되었습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유가족의 생계 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하여 인상했습니다. 특히 가장이 피해를 본 경우뿐만 아니라 손자나 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월 수입의 24개월분을 포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금액이 적어 유가족들이 이중고를 겪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2년 동안 책임지고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김 어르신은 최근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시비가 폭행과 협박으로 번졌습니다. 가해자가 집 앞까지 찾아와 위협하는 바람에 김 어르신은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공포가 되었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가해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모은 돈이 전세금에 묶여있고 당장 이사 비용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죠. 이때 김 어르신은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5월부터 강화된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받았습니다. 덕분에 이사 비용 전액과 함께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즉시 안전한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다시 살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책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 피해자가 무조건 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사기관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범죄가 주거지를 옮겨야 할 만큼 중대하거나 보복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에게 범죄 발생에 대한 규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두려움 때문에 숨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단순히 용돈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 이전이나 치료, 생계 유지에 쓰여야 하므로 영수증 증빙이나 사후 확인 절차가 꼼꼼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둘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295로 전화하십시오. 이곳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결되는 통합 번호입니다. 셋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포털에 접속해보세요. 2026년부터는 이 포털 하나로 법률, 경제, 심리 상담 신청부터 지원 결과, 조회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검찰청이나 경찰서 내에 있는 피해자 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셔도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5월부터 보복 범죄 위험이 있는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와 전세, 자금 지원 한도가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1월부터 시행된 35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 안정비와 3월부터 인상된 범죄 피해 구조금까지 더해져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이 불의의 상황에서도 국가의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우리 곁에는 국가가 있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런 혜택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지만 그 가치는 수백만 원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